계산하는 것은 잘 알 테지만 EW의 단위가 gram per equivalent 혹은 10의 마이너스 3cm에 줘서 밀리그램 per 밀리 이퀴벌런트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9식이 꽤 많이 쓰이는 건데 복잡한 건 아니죠.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이 물속에 뭐 5mg per 리터 있다 혹은 뭐 어느 일정 농도 이상 녹아 있다, 그 물질의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거죠. 1리터에 몇 밀리그램이 아니라 1리터에 몇 밀리 이퀴벌런트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이걸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몇 밀리그램 per 리터는 간단한 거지. 그냥 1리터에 몇 밀리그램 녹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당량으로 따져가지고 몇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이냐 이렇게 많이 묻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녹아있는 밀리그램 per 리터에다가 당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녹아있는 거에서 당량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6.3도 예를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각 어떤 그런 원소별, 그죠? 그런 포뮬러를 해가지고 이퀴벌런트 웨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쭉쭉쭉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프에 나와 있는 밀리그램 per 밀리 이퀴벌런트, 이거 하고 틀린 거죠, 그죠? 이건 밀리그램 per 리터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 알루미늄의 분자량 27입니다. 그런데 3가로 차지되어 있죠, 그죠? 플러스 3이니까. 그래서 27 나누기 3 하면은 알루미늄의 이퀴벌런트 웨이트 EW는 9mg per 밀리 이퀴벌런트이다.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조금 했겠지만 뭐 또 까먹었겠지. 지금 정리를 딱 확실히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자, 이건 위에 거는 양이온들이고 밑에 거는 음이온들입니다. 자, 음이온 같은 경우도 뭐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마찬가지죠. 분자량이 옆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원자가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퀴벌런트 웨이트가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런데 보통 경도라고 하는 것은 물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몇 밀리그램 per 리터이냐 혹은 몇 밀리그램 이퀴벌런트 per 리터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시하냐, 탄산칼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서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왜? 탄산칼슘이 제일 많이 배출이 됩니다. 칼슘하고 물속에 탄산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탄산칼슘으로 얼터너티브, 대체해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탄산칼슘 분자량이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칼슘의 원자가가 2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mg per 밀리 이퀴벌런트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50을 해주면 된다. 설명은 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예제는 원래 뭐 몰아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는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지하수에서 칼슘이 얼마나 와 있어요? 어제 이게 이 프로젝트도 바꾸자고 어제 사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봐요. 책에 있습니다. 칼슘이 100mg per 리터 녹아 있다. 이건 뭐고 농도지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0mg per 들어가 있는 지하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하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여기 아메리카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익스프레스 표시해봐라, 나타내봐라, 뭐야 하더니 지났지만 뭐로 단위로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의 단위하고 밀리그램 per 리터 CaCO3의 단위로 한번 나타내봐라. 뭐를 이거 하고 이걸 갖다, 그죠? 경도. 자, 그럼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보세요. 그걸 이용해서, 자, 칼슘이 먼저, 칼슘 먼저 합니다. 100이 있어. 칼슘이 100이 있어. 100. 여기 100이다. 그럼 칼슘의 당량은 얼마? 칼슘 당량 얼마였어요? 40 나누기 2 해가지고 20이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20mg per 밀리 이퀴벌런트를 나눠주면 밀리그램 없어지고 단위는 자연스럽게 밀리 이퀴벌런트 리터가 되어 바뀌고. 됐나? 이게 몇 번씩이었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6-29식이야. 나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 어? 6-29식이었다. 그죠? 요거.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이다.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이다. 봐라.
칼슘의 농도는 100mg/L야. 근데 이거는 흔히 쓰는 거고, 이걸 갖다가 미리 이퀴버런트 나타내라 하면 이거 나누기 당량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CaCO3, 탄산칼슘의 농도. 그냥 mg/L가 아니고, mg/L as CaCO3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했나, 아까? 50 곱하라고 했어, 그지? 여기다 50 곱하. 250 mg/L as CaCO3. 단위 같은 경우도 봐. 요것이 봐라. 요거, 내가 지금 빨갛게 얘기하는 요거. 여기 위에서 계산했던 식이지, 그지? 단위란 말이야, 그대로. 칼슘의 당량 20mg/ml 분에 들어가 있는 농도 100mg/L. 그 다음에 CaCO3 농도는 곱하기 50 해가지고 그냥 mg/ml. 그래서 없어지고 mg/L만. 간단하죠? 네? CaCO3도 하나 그러면 50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mg/L는 농도에다가 당량 나눠주면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 수술을 해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단위 틀리면 안 됩니다. 미리 이퀴버런트 퍼 리터하고 mg/L가 천지차이. 또 mg/L하고 mg/L as CaCO3하고 또 틀린 거지. 그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은 다 틀릴 수 있는 거야. 단위 내가 분명히 쓰라했는데 한 사람은 반씩 깎았어. 답이 맞아도. 그지? 빵점 줄라 하다가 반씩 준 거야. 단위를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아. 지가 아는 단위 써야지. 단위를 몰라서 어정쩡하게 일부러 숫자만 써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 알았지?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틀린 거. 그런 거지. 오히려 단위 쓰고 틀린 사람은 점수 더 준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 썼기 때문에. 뭐, MgOH2는 당량이라고 하는 거 봐라. 당량인데, 자, 일단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자, 네가 말하는 건 MG는 하나는 이가 플러스고 하나는 OH 마이너스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 어떻게 지배받겠어요? 당량은 주로 뭐하고 관련된 거야? 하드니스하고 관련된 거지, 주로. 그지? 화합물들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헬이 되면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야. CaOH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건 다 어디에 지배받겠습니까? 다 칼슘, 마그네슘에 지배를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일어나는 거지. 자, 뒤에 문제가 여러분 연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연수 문제도 제가 시간 나오면 많이 풀어줄 거지만, 이번 학기에는 대기 쪽하고 저쪽 뒤에 지구 온난화 쪽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대기는 나중에 또 배울 것이고, 원래 우리 과에는 대기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새로 대기 전공하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만들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물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기 좀 기말고사 때는 이 연수 문제 예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5장, 6장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뭐 이건 뭐야? 그러면 자, 하드니스 어떻게 되느냐? 자, 칼슘은 여기 계산해놓고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계산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죠? 그럼 마그네슘 당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노? 미리 이퀴버런트 퍼 리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마그네슘 당량은 일단 분자량 알아야 되겠지. 분자량 시험이 다 줍니다. 24 맞나? 맞겠지? 나도 헷갈린다 갑자기. 24 나누기 2 하면은 12가 되고, 10 나누기 12 하면 0.8이 나오는 거 맞지? 맞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에서 칼슘이 되고 밑에 거 마그네슘 똑같이 따라 하면은,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0.82 mg/L. 요건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발로 하고 24 나누기 2지, 그지? 그래. 그래서 0.82가 나왔고, 그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50 하면 4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뭡니까? 실질적인 경도원이다. 요거는 칼슘, 요거는 마그네슘. 그래서 5.8. 그 다음에 이것도 CaCO3 농도로 나타내면 곱하기 50 하면 이렇게. 됐지? 지금 딱 정리해. 머릿속에 정리해놔. 계속 이거 나온다. 나중에 설명 들을 때 안 헷갈리려면 정리해.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경도 빨리 정리해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동안 내가 이거 얘기할게. 그래서 경도를 보면 그지? 보통 그 계산했을 때 뭐 미리 이퀴버런트 리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CaCO3 농도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적은 값이면 대충 야 되게 부드럽다, 엄청나게 샤워 잘 할 수 있고 소품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 값이 나오면 뭐
moderately hard하다. 3에서 6은 hard, 6보다 높으면 very hard. 그죠? 그 다음에 밀리그램 per 리터 CaCO2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이런 기준이 주어져 있다. 테이블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독일 경도라고 있어요. 독일 경도. 독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 있어요. 얘는 아마 미국책이라서 안 쓴 것 같은데, 독일 경도가 많이 씁니다. 요거하고 약간 틀린 거 약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건 외우면 좋지만 특히 외울 필요 없지. 이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값이 나오면 비교해보면 될 거지. 그죠? 그리고 경도가 심한 건 끓여보면 압니다, 여러분. 끓여서 없어지는 경도는 내가 무슨 경도라고 했노? 그래, 일시경도. 다른 말로 탄산경도. 그 어떤 거?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하이드록스라이온 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도가 탄산경도. 그냥 끓이면 없어지는 거. 끓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끓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 끓이면. 아, 또 말이 빨라져. 커피포트에 물 끓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멈췄어, 벌써? 수업하지 마, 칸 시험가. 자, 알칼리니티. 경도를 했다. 자, 잘 기억하고, 알칼리니티는 뭐냐? 알칼리니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알칼리니티, 우리나라 말로 알카리도. 그건 무슨 말이야? 물 속에 알칼리 성분이 많으면 알칼리도 높은 거지, 그죠? 맞지?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알칼리도는 물 속에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물속에 알칼리도가 많으면, 산이 많이 들어오면, pH 변화를 많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알칼리 성분이 많으면. 그렇죠? 봅시다. 자, 그래서, 알칼리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들, 알칼리도는 요 네 가지 이온에 관계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알겠습니까? 네 가지. 자,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세요. 식으로는. 단위가 중요하다. 항상 환경에서는 몰 퍼 리터 1리터에 몇 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관련되는 이유는 바이카보네이트 탄산, 카보네이트 탄산, 수산아이온 하이드록실아이온, 그 다음에 수소이온 하이드로젠 아이온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4개가 그지? 그런데 잘 봐라. 옆에 이 관로가 그지? 중관로 들어가 있어요. 중관로. 여러분 중관로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여기 흰불 분필이 하나도 없노? 여기 있나? 아이고, 참. 아이고. 노란 걸 잘 보일란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는 뭐야? 이거는 몰롱도예요, 몰롱도. 알겠죠? 몰롱도.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몰롱도로 하자. 그래서 이것도 단위가 몰 퍼 리터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중괄호로 된 거는 몰 농도를, 즉, 아이카보네이트의 몰 농도, 여기 나와있네. 요거는 디노트 몰 퍼 리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개가 되는데, 요거 2개가 들어가 있어. 2가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 그지? 내가 말한 줄 쳐놨지? 카보네이트 아이온은, 그지? 요게 하나 가지고 2개의 수소연을 갖다가 중화시켜 줄 수 있다. 잡아먹을 수 있다. 한 놈이 2개를 대사가 1당 2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2를 적는 거야. 세지, 그자? 다음에 요거는 몰프리터 단위가 되는 것이고, 밑에 똑같은 건데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로 쓸 때는 2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몰이 아닐 경우에는 없어지고 그냥 전부 다 똑같은 칼로로. 자, 그래서 알칼리니티 이게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위가 몰 퍼 리터인 경우하고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 양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2가 들어가고 2 마이너스가 된다. 요거는 1이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위는, 요거 단위는 뭐냐? 이거는 몰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 혹은 탄산칼슘으로 나타낸 밀리그램 퍼 리터다. 됐지? 네. 자, 경도
알칼리도 머릿속으로 바바바박 정리해라 버리. 자, 요건 나중에 풀어줄게요.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한번 보면. 자, 가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식이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외워야지. 자, 하나씩 설명해 가면 일반적으로 자,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마시는 물 음용수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중성이야. 대체로 6에서 8.5 사이. 그래야 되겠지, 그치? 중성물이 됩니다. 중성의 경우에는 뭐냐?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아주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걔들 둘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노? 서로 반응해서 물이 돼버리겠지, 그냥. 그지? 그래서 중성인 경우에는 거의 수소이온하고 수산이온은 없는 건 아니지만 적다. 알겠죠? 그래서 중성의 경우에서의 주로 알칼리니티, 알칼리도를 지배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이다. 바이카보네이트. 중성. 알겠죠?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외워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성 영역에서. 내가 예전에 이거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너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탄산이온하고 뭐 하면서 이 X축이 뭐가 되겠노? pH 되겠지, 그지? 이거는 농도가 돼. 컨센트레이션이 돼. pH가 이게 7이라 치자 이거야. 어? 자, 그러면 이거 뭐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이 많이 난 거죠, 그죠? 여전히 풀어지는구나. 요거 세 개. 이게 프로파일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있어요. A, B, C 어떻게 되느냐? 그거 내가 한번 그려준 적 있다, 그지? 있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 영역에서는 주로 뭐만 존재합니까? 알겠습니까? 산성에서는 뭐가 많겠노? 산성. 탄산가스가 많겠지, 그지? 알겠습니까? 왜? 약품 집어넣어가지고 pH가 높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로 폭기시켜주면 pH가 다운됩니다. 그게 아니고 콜라나 사이다 여러분들 따서 마시면은 탄산가스 나오지.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게 나오는 거 아이가? 그래서 콜라 사이다 pH 찍어보면 2, 3입니다. 2, 3.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나? CO3-2-는 알칼리 영역일 때 이게 뭐야? 그죠? 다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중성 영역에서 주로 지배하는 이유는 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있다. 미량. 그래서 주로 요거. 됐죠? 나 이거 원서는 얼마나 깨알같이 많이 써놨는데 읽고 그냥 하면 힘들어 죽겠네. 잘 봐. 핵심적인 거 이게 35식은 뭐야? 토탈 하드니스에서 있잖아. 경도 있는데, 이제 총경도 있잖아. 총경. 일반적으로 내가 경도 얘기할 때 정의를 이가의 양연이라고 얘기했잖아. 뭐 납도 이가잖아. PB2 플러스. 그렇게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것도 방사능물질 때 SR2 플러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도에 기여를 하지만 아주 미량이고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속에 있어서의 경도를 얘기할 때는 주로 칼슘, 마그네슘만 얘기해도 맞다. 그래서 토탈 하드니스 이거 두 개 다 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이거 뭐야? 빨간 줄 쳐놓은 거 봐봐. 카보네이트 하드니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겠노? 탄산경도. 그죠? 그 다음에 난 카보네이트 하드니스는 뭐가 되노? 비탄산경도. 어제 지난시간에 적어줬지? 그지? 영구경도, 일시경도, 탄산경도, 비탄산경도. 네, 그걸 이제 영어로 카보네이트 하드니스하고 줄여서 얘들은 줄여서 쓰는 거 좋아해요. 엄청 줄였습니다. CH 이렇게 써버려요. 그 다음에 비탄산 NCH 난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그런데 CH는 뭐야? 내가 얘기했듯이 중탄산 그 다음에 탄산음이온하고 주로 관련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경도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탄산. 맛있나? 혼자 먹으면 맛있어. 빨리 물어. 또 비탄산 경도는 이거 말고 다른 음이온들 뭐가 되노? Cl-, 그지? SO4, 2-. 이런 것들하고 결합돼가지고 칼슘이, 마그네슘이 그런 것들하고 결합되었을 때 생기는 경도가 비탄산 경도. 됐지? 그리고 있고 그 다음 이건 칼슘이 예를 들어서 바이카보네이트와 결합해서 탄산칼슘 이건 친전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이 생깁니다. 이런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칼슘 이온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칼슘이 바이카보네이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탄산칼슘. 내가 아까 탄산칼슘으로 다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공도. 그게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있잖아. 너희들 알다시피 보일러나 이런 관에 스케일링 알죠? 스케일링. 그런 게 생겨요. 알겠습니까?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럼 좁아지고 터지고 압력 올라가고 하잖아. 그런 것들하고 실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도나 알칼리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역 난방공사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 보일러 용수입니다. 최신 동향을 내가 얘기해줘요. 보일러 용수인데 보일러 용수는 뭐를 쓸까요? 그냥 이제까지 일반적인 수돗물 썼죠. 수돗물 써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스케일링. 그럼 그 뭐 스케일링이 안 생기는 약품 뒤집어 놓고 스케일링이 안 생기는 저항이 있는 그 레지스턴트한 그런 관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봐도 이렇게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진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 반면에 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소독약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있고 또 저기 롯데월드나 제2롯데월드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화장실 용수 이런 쓰는 것들은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노? 중수를 쓰는 거죠. 그죠? 적당히 처리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접촉해서 괜찮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요. 마시는 물보다는 수질이 좀 더 낫겠지. 그냥 그런 거 씁니다. 물도 여러 가지 사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런 난방에 쓰는 보일러 용수 같은 것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일 깨끗한 물은 무슨 물이겠습니까? 사실 증류수예요. 증류수. 끓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증기 있지. 그게 제일 깨끗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만큼 깨끗한 게 뭐냐? 그렇게 증류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깨끗한 수준이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 초순수라고 해요. 초순수. 지금은 이 트렌드가 어떻게 하냐? 초순수를 확보할. 초순수는 어디에 쓰일까요?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요. 초순수는 어디에 쓰일까? 어? 아는 사람 혹시 있어? 주로 어디에 쓸까? 초순수. 마시는 데 쓸까?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 응? 아, 또 인더스트 공부만 하다 보면 전혀 상식이 모자라는. 어? 눈만 똘망똘망하게 뜨고 말이야. 초순수 어디 쓰겠노?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뭐야?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번 물어보자. 어디고? 언니 어디라고 생각하노? 삼성 중에서도 어디고? 그래. 삼성전자 아이가 전자. 그죠? 반도체, 전자산업에 세정을 할 때 씁니다. 칩 만들 때 씁니다. 초순수. 왜? 거기는 티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엄청 트러블이 생겨요. 놀랍죠? 초순수를 그런 데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거라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진짜 말 그대로 초순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전자산업, 반도체 이런 데 제조할 때 초순수가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금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연구를 하려고 시작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삼성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삼성에서는 자체적인 기술을 만들고 있고 또 어디서 왔어요 사실? 일본에서 일본의 쿠리타 일본 애들이 기술을 확실히 앞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일본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잠깐 야 이거 지금 물이 지금 문제가 있어 잠깐 한 10분만 중단해봐. 10분 중단하면 몇 조가 나와. 중단하는 순간. 알겠어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서 초순수 관련되는 공정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고 신기술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안 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데이터를 달라. 그걸 줘도 잘 안 쓰려고. 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 때문에. 그렇죠? 낙상자는 바로 아웃되겠지, 그지?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산업을 갖다가 주로 목표라고 하는 해외, 대만도 전자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 또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죠. 중동 같은 데서는 그런 데보다는 어떻게 돼요? 담수를 많이 이용하겠죠. 담수, 그죠? 걔들은 먹는 물을. 그래서 지금 이야기 좀 했지만 그런 초순수가 있고 그 다음이 뭐야? 지역 난방공사에 쓰는 그 보일러 형수를 뭐로 하려고 하는 거야? 초순수 레벨까지는 안 가도 된다. 스케일링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순수 정도는 돼야 돼. 그건 뭐야? 순수는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 한다는 거예요. 난방하는 데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네. 스케일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죠? 좁아지면 어떻게 되나? 유속이 빨라지면서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공동 영향도 생기고 압력 차이가 생겨가지고 찌그러지고 난리 나겠지, 그지?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 잠시 환경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워갔거든요. 얘기 딴 얘기 해주는데 지금 그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여러분들 산업에 응용되고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고자 하면 건설환경 쪽에 내가 졸업하고 싶다 하면 물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예제를 하나 내가 해왔네. 한번 볼까? 엄청 긴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줄게. 뭐 내가 해주려고 체크해온 모양인데. 자, 지금 경도, 알칼리도 이제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얘기했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자. 자, 예제 6.6 해가지고. 자, 샘플 물에 워터에 이제 케미컬 어널리시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물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는 우리 학교에 다 있어요. 강좌하는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샘플을 분석했더니 pH가 얼마? 그래, 7.5. 7.5는 중성이니까 뭐 수염부터 해도 되고 마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을 갖다가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분석을 했거든. 그랬더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 그 다음에 설페이트, 그죠? SO2- 황산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황산염, 설페이트 뭐 다 외워야 되는데 힘들긴 하다. 그 다음에 금방 생각이 잘 안 나. 요거는 이제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 HCO3- 이런 게 나왔습니다. 됐지, 그지? 분석했다. 근데 뭘 묻느냐? 자, 토탈 하드니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탄산 경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난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비탄산 경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알칼리도를 찾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CaCO3 농도로 표시를 해라. 그리고 또 TDS를 갖다가 계산해내라. 자, TDS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용어 같은데, TDS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데도 Total Dissolved Solid 해가지고 TDS 단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총 용존 고용물 이런 뜻입니다. 총 용존 고용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총 용존 고용물 농도. 그죠? 총 용존 고용물 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성 물질을 다 더하면 그 값이에요. 알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경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칠차이가 이 단위는 미리그램 리터 인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표처럼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요. 딱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만드느냐, 요렇게 된 거. 요 나온 거 있죠, 요거, 그지? 분자량이 얼마, 원자가가 얼마, 그래서 당량이 얼마, 요걸 딱 써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계산하기 쉬워요. 됐지? 요거를 아까 그 물질 쭉 있었잖아. 페이크 써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농도 써놓고 분자량 쓰고 그 다음 원자가 쓰고 그 다음 당량 쓰고, 그렇게 하나 더 쓰면 뭘 쓰면 되겠어요? 미리 이퀴버런트 퍼리터를 계산해 놓으면 되겠지, 그죠? 미리 이퀴버런트 퍼리터. 미리 이퀴버런트 퍼리터 어떻게 계산하노? 들어가 있는 용도에다가 나누기 당량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한 개씩 보자. 자, 먼저 칼슘을 계산한다. 칼슘의 경우에는 자 80mg/L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칼슘에 대한 걸 먼저 계산해 보면은, 자 칼슘의 미리그램 퍼 80mg/L에 대한 자 미리 이퀴버런트 퍼리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탄산 칼슘 농도로 계산했죠. 미리 이퀴버런트 퍼리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칼슘에 80 지금 mg/L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 여기다가 미리 이퀴버런트 계산 어떻게 당량으로 나눠줘야 돼. 당량은 어떻게 하면 40이지 칼슘이, 그죠? 맞지? 아니다, 40 아니다, 미리그램 아이가. 그 다음에 미리 이퀴버런트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2 원자가, 그죠? 2가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4 미리 이퀴버런트 퍼 리터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 안 어렵잖아. 됐지? 그 다음에 탄산칼슘으로 하면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죠. 5란다. 50. 50 곱하면은 200. 자, 4이거나 200이거나. 됐지?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 보니까 200mg per liter at CaCO3. 왜냐하면 CaCO3라고 계산하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칼슘에 대해서 계산한 것처럼 다른 이온들을 다 이렇게 7개를 다 계산했습니다. 녹아있는 농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당량, 그 다음에 탄산칼슘으로 얘기한 농도 이렇게 계산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그렇다면 자, 양이온들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들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이 네 개를 다. 네 개를 다. 이 네 개를 다 더해서 그냥 더한 값이 487.2mg per L이다. 그 다음에 음이온의 합은 어떻게 되죠? 요 나머지 남아있는 세 개에 더해서 요거. 그죠? 140.8. 그 다음에 쭉 다 더하면. 그랬더니 이만큼 485.4. 봐요. 양이온의 합하고 음이온의 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양이온의 합하고 음이온의 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항상 보통 물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도 됐고. 자, 그럼 토탈 하드니스는 아까 토탈 하드니스를 구하려는데 토탈 하드니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탄산, 칼슘,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합이다. 칼슘하고 마그네슘 관련된 게 여기 있죠. 칼슘은 여기 200. 맞지? 마그네슘은 123. 두 개 더하면 323.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경도를 구하라. 탄산경도는 그럼 구하라면 탄산경도의 정의부터 알아야 됩니다. 탄산경도는 어떤 게 탄산경도라고 했습니까? 네? 탄산경도 어떤 게 탄산경도라고 했죠? 야, 이 좀 가리고 좀 닥스가 해라. 탄산경도 뭐라고 했어? 응? 탄산경도는 자,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온이 카보네이트 혹은 바이카보네이트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경도. 그게 탄산경도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표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탄산경도에 해당하는 얘는 뭐거든? 요거밖에 없죠. HCO3. 그렇죠? 맞지? 만약에 SO42-나 CL-하고 결합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비탄산경도. 그렇잖아. 알겠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탄산경도, 탄산경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탄산경도는, 여기 나오는 거지. 탄산경도는 ACCO3하고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135.2가 된다. 135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죠. 그럼 비탄산경도는 어떻게 되느냐? 더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토탈, 총경도는 어떻게 되느냐? 탄산경도 더하기 비탄산경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자. 몇 개를 내가 풀 테니까 잘 보자.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이걸 이제 그 바 그래프라고 해요. 바 그래프라고 하는데, 요걸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 그림을 두 개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이게 뭐냐면은, 요게 바 그래프예요. 네? 요게 바 그래프야. 요게 바 그래프인데, 아까 플러스 이온이 4개 있었고, 마이너스 이온이 4개 있었지, 그지? 플러스 이온 각각에 대한 어떤 그런 미리그램 per 리터 탄산경도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온에 대한 또 미리그램 per 리터 탄산경도 3개가 나와있어. 그 3개를 뚝뚝뚝뚝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게 플러스인 경우에가 얼마 됐습니까? 487.2 아까 나왔었죠, 그죠? 시그마. 그 다음 마이너스가 다 더한 게 485.4에서 다 그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00.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123.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트륨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차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로 쭉 바처럼 다 더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다 더하고, 그래서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탄산은 처음에 135.2, 그 다음에 SO4는 344.6 마이너스 135.2가 되겠지? 그만큼.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있죠. 자, 그러면 잘 봐라. 자, 칼슘하고 이제 이 탄산칼슘하고 결합하면 무슨 경도가 되노? 탄산경도가 된다, 그지? 탄산경도. 그래서
요까지. 중탄산 이온이 해당하는 농도만큼 결합하는 거. 요까지 생기는 것이 탄산 경도가 될 것이다. 맞죠? 그죠? 그리고 특히 칼슘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칼슘에 의한 탄산 경도에서 CaCH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게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gCH 이렇게 쓰겠죠. 즉 칼슘에 의한 탄산 경도이냐 또 마그네슘에 의한 탄산 경도이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또 자 탄산 경도는 지금 다 소모가 돼버렸다. 없잖아, 그지? 없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칼슘은 남아있을 만큼, 그지? 아직 남아있는 칼슘하고 또 이거 비탄산 경도하고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칼슘하고 나머지 비탄산 경도에 해당하는 이온하고 결합한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비탄산 경도인데 NCH인데 칼슘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CH 이렇게 써. 이제 이해가 되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없어. 근데 마그네슘이 해당이 되는데 마그네슘 봐라. 마그네슘을 자 비탄산 경도하고만 주로 결합합니다. 알겠습니까? 비탄산 경도는 그래서 마그네슘이 비탄산 경도하고 결합한 야 이렇게 해서 MgNCH. 결국 요 왼쪽 첫 번째 부분은 카보네이트 탄산 경도가 되고 요거 두 개는 비탄산 경도. 누가 질문 그럼 음상이 생기겠죠? 음상이 없나? 뭐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이게 왜 칼슘 향상 먼저 합니까? 마그네슘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친화도가 있습니다. 친화도가. 아까 CaCO3가 더 잘 생긴다고 했죠. 그죠? MgCO3보다는 CaCO3가 더 잘 생기는 거예요. 친화도가 있어요. 친화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칼슘, 마그네슘이 있을 때는 칼슘부터 먼저 화합니다. 알겠습니까? 마그네슘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칼슘이 먼저 다 소진이 되고, 칼슘이 형님인 거야. 형님 먼저 다 쓰고, 먼저 해야 되나? 하여튼, anyway. 칼슘 먼저 생기고 나서 마그네슘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음이온도 그렇습니까? 음이온도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봅니다.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하고 경도 유발하는 물질하고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비탄산 경도를 만드는 물질하고 칼슘 마그네슘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Cl- 같은 거 그냥 염소이온들 그지? 그런 것들이 결합합니다. 알겠습니까? 바그래프 의미 그 다음에 위에 나와있는 이 기호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나중에 시험에 아까 문제 주고 바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려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깔끔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알았죠? 그러면 요 그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경도 알칼리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딱 하고 들어요. 사실 알았죠? 아마 경도 알칼리도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긴 알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지금 처음 배우지? 화학 시간에도 안 배웠지? 일반 화학 시간에도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물하고 관련된 우리 건설 환경하고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더라도 나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계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총 용존 고용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다 다음 됩니다. 이거 다 다음 됩니다. 그죠? 간단하지? 총 용존 고용물 여러분 용존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녹아있는 뜻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됐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suspended라고 얘기하죠. 부유해.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지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3학년 4학년 계속 나옵니다. SS 이렇게 SS 제가 일단 물이 있으면 물에 대한 기본적인 수질을 분석해야 되겠지. 그 기본 수질 분석 항목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SS입니다. Suspended Solids야. 그래서 부유 고용물 농도 Suspended. 이거는 TDS는 T는 토탈이니까 빼고 DS는 뭐야? Dissolved Solid에서 용존 고용. 눈에 안 보이는 것들. NA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리가 전혀 없지, 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가 길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부터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프닝 했습니다. 소프닝. 소프닝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 뭐고? 연수화죠, 연수화.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다. 연수하다. 그죠? 자, 물을 왜 당연히 나오겠지. 경도가 물에 세기고 물이 안 부드러운 거니까 그럼 물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대표적인 것이냐? 내가 이렇게 색깔로 두 개 표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있잖아. 우리가 그런 공업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이겁니다. 이 아이언 익스체인지 프로세스. 말 그대로 이온을 교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많이 나오기 전에 이게 좀 이제 고가 장비이고 좀 비싸고 하니까 약품으로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거죠. 라임, 석회라든지 그 다음에 소다이시, 소다회. 소다회가 컴파운드 Na2CO3입니다. 소다회. 알겠죠? Na2CO3. 소다회가 뭐고 너희들 혹시 그거 아냐? 달고나 알아? 달고나? 달고나 알지? 내가 볼 때는 포터라고 했는데 달고나 할 때 속 집어넣은 하얀 가루 있잖아. 그게 소다회. 알겠어요? 먹어도 돼. 그거 라임하고 소다이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물 속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도 성분을 싹 제거시켜서 침전시킵니다. 이게 라임 소다이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이언 익스체인지 프로세스. 두 가지다. 알겠죠? 근데 이걸 정말 쓴다. 아이언 익스체인지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레진, 그러니까 수지가 됩니다. 수지, 레진이라고 하죠. 레진. 여러분들 이빨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면 이빨 떼우지. 옛날엔 이빨 썩은 건 뭐로 떼었는지 알아? 이빨 떼운 사람 있대? 없나? 하나도? 나 이빨을 많이 떼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아말감 하얀 거 있잖아. 반짝반짝 나는 거. 그게 사실은 아말감이 무슨 성분으로 돼 있어요? 어?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하고. 순이 들어가 있어요. 순이 이제 용출이 안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용출이 안 되죠. 그러나 모르지. 콜라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 콜라 엄청 강산이지. 산하고 접촉하면 그게 약간 용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콜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빨 다 썩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순이 몸에 들어가면 중독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최근에는 치과에 가면은 레진이라는 걸로 떼어줍니다. 레진, 투명한 무슨 접착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떼웁니다. 그건 투명하고 그거는 이제 유해성분이 별로 없죠. 대신 비싸죠. 비싸다. 그게 바로 레진이야. 그 레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레진에 물이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온을 교환시켜 버리는 게 바로 이 이온 교환이다. 아이언 익스체인지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라임 소다하고 아이언 익스체인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소다이시 프로세스에서는 제거하기 중에서 라임을 집어넣는데 라임의 화학식을 보면 어떻게 되지? CaOH 돼 있지. 그지? 아니 칼슘 제거해주기 위해서 왜 또 칼슘을 집어넣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도 제거가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OH pH 높여줘야지 많이 반응이 잘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H가 높은 물질 예를 들어서 NaOH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지만 이걸 집어넣으면 들어간 만큼 또 다시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이 사람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반응식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건설을 배우는데 여러분 안전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안전율. 딱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응력이 얼마니까 요거 콘크리트를 뭐 얼마로 해야 되나 딱 정확하게 나오는 값이 있지만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 불안하지. 그렇지? 혹시라도 또 다른 하중이 어떤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거나 다른 어떤 옆에서 어떤 힘이 오거나 이러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힘이 부서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줘라. 그게 바로 안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경도를 제거할 때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이게 집어넣었을 때 다른 데 또 반응이 돼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excess lime이라고 합니다. excess lime. 잉여 라임이라고 하는데 excess lime requirement가 보통 한 20mg per 리터, 탄산칼슘으로 20mg per 리터 정도. 그리고 미리 equivalent per 리터로 하면은 0.4 정도. 이 정도로 더 넣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실용적으로. 실제 라임 소다 애쉬를 써가지고 그런 어떤 연소화 공정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한 0.3ml equivalent per 리터로 그냥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 응집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화학약품은 물속에 집어넣을 때
약간 여유를 주고 넣어줘야 되겠지. 모자라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약품은 전부 다 있잖아. 약간 과잉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과잉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물속에 항상 잔존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잔존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부가적인 그런 심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로 된 거는 잘 안 쓰는 거야. 철은 잔존하게 되면 색깔을 띠게 되지. 그지? 노란 색깔 띈단 말이야. 노란 색깔 띠게 되면 녹물이라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뭘 쓴다? 알루미늄을 썼다 이거야. 알겠어?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익스체인지, 리카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리카보네이션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지? 리카보네이션은 제탄산입니다. 제탄산. 제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제탄산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CaOH2를 집어넣으면 OH 성분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칼리성, pH가 높아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pH가 높아지면 나중에 pH가 높은 물을 그대로 갖다가 방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pH를 중성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폭기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을 첨가해도 되지만 산을 첨가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그냥 복귀해주면 다시 pH가 중성 영역으로 떨어진다.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익스체인지는, 자, 요겁니다. 아이언 익스체인지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죠, 요거. 아이언 익스체인지는 요겁니다. 지금 뭐냐? R이 레진입니다. R이라고 하는 레진에, 그죠? NA키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수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통과할 수 있게. 알갱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겠지, 그지? 알갱이로 만들고 거기에 쭉 물을 통과시키면서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레진으로 된 여과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요게 바로 요교한 수지층이 됩니다. Na2R. R이 레진입니다. 근데, 자, 물 속에 칼슘이 중탄산하고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해리가 되겠죠, 그죠? 혹은. 그럼 칼슘 성분이 있어요. 칼슘 Ca 플러스가 이걸로 존재하는 거죠, C 플러스. 물속에 이런 Ca2 플러스라든지 Mg2 플러스가 많이 존재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물이, 녹아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 통과시킨다. 어떻게 됩니까? 칼슘이, 그죠? 얘네하고 싹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바꿔치기 해가지고 칼슘이 레진에 갖다 붙어버리고, 떨어진 나트륨을, 짝을 찾아가야 되겠죠? 나트륨이 뭘 찾아가느냐? 이 중탄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칼슘은 레진에 갖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통과된 물을 보면 NaHCO 성분이 쭉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가 된 거지, 칼슘. 없잖아. 레진에 다 갖다 붙어 있잖아. 됐죠? 근데 이런 흡착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흡착능이 점점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지? 처음엔 잘 갖다 붙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필터 갈아줘야 돼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갈아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공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재생에 관련된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이거는 레진에 붙어있는 칼슘을 갖다가 소금물로 그냥 쫙 다시 통과시켜줍니다. 소금물. 통과시켜주면 다시 이 칼슘이 레진에 갖다 붙어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떨어져 나오고 나트륨이 갖다 붙는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염소유연이냐, 나트륨이냐, 칼슘이냐, 그런 화합물, 또 원소들 간의 친화도를 갖다 이용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칼슘하고 레진이 붙어 있는데 소금물이 들어오면 이 칼슘을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염소하고 갖다 붙어요. 그런 성향이 더 세죠. 떨어져 나가고 다시 나트륨이 이 레진에 갖다 붙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 리커버리가 되겠습니까? 100%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갖다 붙으면 그걸 100% 떨어뜨리려고 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양을 써야 되는데 100% 리커버리 되지 않고 어느 정도만 리커버리가 돼요. 됐지? 자, 됐고. 자, 그래서 하드니스,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 그 다음 소프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얘기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중간고사 칠 때까지 숙제 나갔지, 과정은. 그 다음 그 뒤에도 내가 했잖아, 5장. 그분에 대해서도 숙제 내야 됩니다, 또 다시. 알겠어요? 그 다음에 6장도 마찬가지. 알았지?
근데 6장은 연수 문제 2배 이상 풀어내. 알았습니까? 6장은 더 많이 풀어내. 오케이? 언제까지? 기말고사 시험 치기 전까지. 알았어?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풀어내는 게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내십시오. 자, 갑시다. 또 갑시다. 빠르나? 안 빠르지? 자, 그 다음에 멤브레인 프로세스. 자, 한참 뜨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대세, 뭐라카노, 그런 거. 멤브레인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멤브레인 프로세스는 막공정. 대표적인 막공정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대표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접하는 게 뭐고? 3층에 있는 정수기. 됐죠? 근데, 이 멤브레인은 마시는 물을 만들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데 다 사용합니다. 어디? 하수 처리에도 사용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워터, 산업 해수에도 처리합니다. 또,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데도 처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써요. 어떤 경우? 물을 갖다가 정화시키고자 하는 이 멤브레인이 다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멤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합시다. 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표가 나오는데, 일단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이즈 레인지 하고, 그 다음에 타입, contaminants removed by membrane process에서, 위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뭡니까? 사이즈예요, 사이즈. 됐죠? 사이즈. 단위는 뭐다?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mm는 몇 마이크로미터야? 정민아. 1mm는 몇 마이크로미터야? 빨리 해. 1, 2, 3, 4. 어? 10에 333? 333층이나 되냐? 천이지? 아? 쟤왜 저리 불안하지? 원래 불안하구나. 1mm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 아이가. 천이지, 천. 1mm는 1000 마이크로미터. 됐죠? 그럼 1 마이크로필터는 그럼 몇 나노미터? 1000 나노미터. 1000배. 알겠나? 요 정도는 꼭 알아둬야 돼. 물으면 금방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위가 이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이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봐요. 밑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갖다가 써놓은 거죠. 근데 요거보다 일단 이제 사이즈 먼저 보고,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해당하는 물질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세균, 일반적인 박테리아가 1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1마이크로미터. 자,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 됐죠? 그럼 자, 여기 나와있듯이 박테리아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뭐죠?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4대 강사 앞에가지고 녹조, 조류 이야기 많이 했죠? L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박테리아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샌드, 모래, 그 다음에 실트, 점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사이즈에 해당이 된다. 대충 알겠죠? 자, 그렇다면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건 어떤 것들이 있냐 보자. 바로 박테리아보다 작은 바이러스, 비루스라고 하죠. 바이러스들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들, 금속 이온들, 혹은 에큐솔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Na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다 그지? 그런 염들이고. 그 다음에 휴믹산은 자연수계에 존재하는 그런 천연 유기물질입니다. 이런 휴믹산들이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0.01에서 0.00 마이크론, 즉 1나노 사이즈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노 사이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훨씬 더 작은 거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멤브레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물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내가 모래 여과라고 그랬죠. 모래 요청을 그냥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 모래 여과를 갖다 우리가 컨덴세이션을 미디어 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재래적인 그런 어떤 미디어 충진을 통한 어떤 여과 이런 것. 이게 모래 여과의 대표적인 건데 이 모래 여과는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를 100% 제거하지 못합니다. 통과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입자들은 다 잘 제거시켜주는데 용존에 있는 입자들은 거의 제거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조류 정도 약간 제거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되죠. 즉 멤브레인보다 모래 여과는 멤브레인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갖다 잡아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옆에 거 얘기합니다. 자, 멤브레인 종류에서 자,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내가 보너스로 알려주는 거고 보통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MF는 뭐냐?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UF는 울트라 줄여서. NF는 나노겠지, 나노. 내노라고 얘기하는 거 나노. R는 뭐죠? R는 리버스, 거꾸로 역. 리버스 오스모시스예요. 오스모시스. 그래서 R로. 자, 우리나라말로 쓸게. 우리나라 이건 뭐냐? 정밀여과. 요거는 한외여과. 요거는 그대로 나노여과. 요거는 뭐죠? 역삼투.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더 작아집니다. 크다. 어떤 게? 구멍 사이즈가. 알겠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훨씬 작은 겁니다. 됐죠? 네. 자, 정밀여과, 한외여과, 나노여과, 역삼투.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정밀여과는 사이즈가 한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 한외여과는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노여과, 역삼투가 있다. 즉, 이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수질이 어떻게 된다? 더 깨끗해진다. 그러나 수질은 깨끗해지겠지만 어떻게 돼? 들어가는 에너지는 훨씬 더 커지겠죠. 에너지 소비량은 이건 에너지. 그지? 포화 사이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구멍의 크기를 통해서 보통 포화 사이즈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포화 사이즈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나노여과부터는 포화 사이즈로 얘기하겠어요. 왜요? 너무 작기 때문에 0.0001 마이크론 뛰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분자량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분자량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 이래가지고 MWC 이렇게 써가지고는 쭉 얘기합니다. 분자량이 큰 거 작은 거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그 다음 요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R는 역삼투. 마시는 물에 쓰입니까? 마시는 물에도 쓰긴 합니다. 요새 송호 나이스 정수기 선전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융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RO 정수기도 가정용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질이 좋은 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정액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주용도는 어디겠습니까? 해수를 갖다가 담수화하는 데 씁니다. 해수 담수용이다.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을 갖다가 다 배제시키는 데 쓴다. 이건 해수 담수용.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자. 역삼투의 정의가 뭐야? 삼투의 반대겠지. 그지? 맞지? 그래? 네 이름 뭐고? 현수야. 삼투 현상은 뭐야? 아는 사람 있나? 지각한 정고운이니? 삼투 현상 뜻이 뭐야? 삼투 현상의 정의가 뭐야? 크게 얘기해. 농도 그래, 농도. 뭐라 카노 잘 안 들린다. 물의 농도를 서로 받쳐준다고? 맞춰주는 거? 한 10점밖에 안 되겠는데, 그거는. 삼투에, 여러분, 삼투를 뭐라고? 삼투, 확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죠? 대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삼투가 뭐야? 삼투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삼투. 이거는 뭐, 좀 치사하지만, 점수 플러스 5점. 삼투.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미스터 유? 100점. 육민호 맞지? 오케이. 맞습니다. 농도가 저에서 고로 가는 게 삼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삼투가 아니라 저에서 고로 가는 것이 삼투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실험 한번 했을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기 반투막 계란 껍데기 있잖아, 안에 삶은 거 이거 놓고 여기다 바닷물 넣고 해수 여기다가 그냥 수돗물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엘리베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올라가겠습니까? 해수가 쭉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용매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삼투 현상이다 이거야. 삼투는 알았지?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아까 쓴 R은 뭐야? 이름이 역삼투지. 역삼투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역삼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 역삼투는 반대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내려가겠나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에너지하고 이런 걸 줘야지만이 된다. 역삼투는. 왜? 자연의 현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지? 역삼투의 정의, 삼투의 정의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겁니다. 삼투 현상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고? 응?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치 있잖아, 김치. 김치 담글 때 그냥 배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 소금 팍 쓰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노? 그래서 싱싱하던 배추가 흐물흐물하지? 왜 흐물흐물한데? 왜? 그냥 짜증나가지고 흐물하나? 지 몸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쪽 빠져나가면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배추가.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더 빵빵이지? 터지겠지? 근데 물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골격만 남고 흐물흐물한 거. 그게 뭐야? 삼투 현상 아니야, 대표적인 삼투 현상. 밖에를 더 짜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더 농도가 낮지? 높은 데 찾아서 막 가는 거야, 지가.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배추를 터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의 속에 들어있는 물보다 더 낮은 용액의 물을 배추에 담궈서 어떻게 해요? 배추가 그 다음 일어나면 터져버리고 들어와서. 알겠지? 또 어떤 현상이 삼투 현상이 있어요? 너희들 흔히 보는데 흔히 알 거야. 저기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눈 한 번 떠봐. 떠본 사람 있나? 해수욕장 가서 눈 떠본 사람 없어? 좋아, 그러면 그냥 일반 수영장에서 떠본 사람도 있지. 본의 아니게.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찝찝하죠? 왜? 눈을 뜨면 눈에 하고 수영장이 뭐라고 접촉을 하게 되죠. 농도가 틀리지. 어떻게 돼요? 수영장 물이 만약에 더 짜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수영장 물이 만약에 더 였다. 수영장 물이 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자연현상이니까. 그래서 눈이 이상한 거예요. 괜히 뭐 접촉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서 미묘한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동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 그냥 수돗물 받아서 이렇게 대봐요. 수돗물이 농도가 없지? 그죠? 여기 사람 보면은 체액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서 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